안녕하세요. 참사랑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김교수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은 3장 요양보호 강론 중에서 신체활동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핵심 문제풀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의 요양보호 강론에서 신체활동 지원은 섭취부터 시작해서 배설, 개인위생, 체위변경, 감염, 복지용구,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 여기서 핵심 문제를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한 30문제가 조금 넘어갈 정도로 그 시간은 한 30분 정도가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신체활동 지원의 한 파트를 다 연결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끝 시간까지 경청을 부탁드리며 바로 1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노인의 영양 섭취를 위한 요양보호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한다. 2번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상황,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해서 음식을 선택한다. 3번 식사 전에 대상자만 비누로 손을 씻고 요양보호사는 장갑을 끼면 된다. 4번 식사 전중 후 살해, 구토, 청색증 등 이상이 나타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5번 대상자를 존중하고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3번입니다. 너무 쉽죠? 자, 섭취와 관련돼서 잘못된 거 3번에 보자면 이거 만자가 틀린 거죠? 대상자만 비누로 손을 씻고 요양보호사도 손을 씻으셔야죠. 그 장갑만 끼면 된다가 아니라 손을 씻고 장갑을 낀다. 이렇게 쓰면 정답이었을 거예요.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다 정답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자, 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식사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 배꼽 높이 오는 것이 좋다. 2번 의자에 앉았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게 한다. 3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준다. 4번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 쉬워진다. 5번 의자는 발바닥 앞부분이 바닥에 닿게 한다. 정답은 하나, 둘, 셋. 5번이죠.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발바닥이 잘못되죠. 발바닥. 발바닥의 앞부분이 문제예요. 이 앞부분. 그럼 앞부분이 아니라 어디가 닿으셔야 되는 거예요? 발바닥, 바닥 전체가 닿게끔 하셔야죠. 그게 오답이에요. 그러면 다음 정리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게요. 우리가 특강 강의에서 올바른 식사 자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번에 아까 나왔듯이 배꼽 높이 맞잖아요. 안쪽 깊숙이 앉으세요. 맞죠? 여기죠? 발바닥이 바닥이 닿을 수 있게 발바닥 전체. 그렇죠. 그래서 앞만 닿아도 안 되고 발가락만 닿아도 안 되고 뒤만 닿아도 안 되고 발바닥 전체로 수평으로 나왔을 때 딱 바닥에 닿아야지만 가장 안정된 자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예요. 자, 편마비 대상자가 신맛이 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1번 음식물이 역류돼서 구토할 수 있으므로 2번 장운동이 촉진돼서 설사할 수 있으므로 3번 위산 분비가 많이 돼서 위통이 생길 수 있으므로 4번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5번 치매 분비가 많아져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요. 하나, 둘, 셋. 5번이죠. 신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침이 막 버글버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침을 충분히 다 삼켜서 쫄딱 넘어가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편마비를 가지고 계시면 목구멍 반이 마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침에 나온 그 부분에 의해서 사례가 많이 돌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매 분비가 친 걸 먹으면 많이 나오니까 그 치매에서 사례가 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특강 강의에서 섭취 기본의식에서 봤던 부분이에요. 그 신맛 강한 것뿐만 아니라 사례가 들거나 숨쉬기가 어려우면 중단하시고 책임자에게 알려주세요. 여기 있었죠? 신맛이 강하면 뭐가 나와서요? 침이 많이 나와서 사례 들리기 쉽습니다. 하나 더 보고 가죠. 빨간색.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내세요. 어떤 분한테요? 식욕을 증진시키는 방법이죠. 식욕 증진. 이것도 문제에 잘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으로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섭취 중에서 첫 번째는 구강으로 경구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비경구, 경구, 입이 아닌 비경구, 경관 영양, 그쵸? 관을 위에서, 아니, 코에서 위까지 삽입해서 영양을 섭취하시는 분들의. 자, 그럼 다음 중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판매되는 영양액은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2번,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통증이 유발된다. 3번, 영양액은 1분에 150ml 또는 150cc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4번, 처방에 따라 준비된 영양액을 실온 정도로 준비한다. 5번, 영양 주머니는 매해 깨끗이 세척해서 건조시켜 사용한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3번이죠. 왜 틀렸어요? 너무 많아요. 150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럼 우리 교과서에 얼마라고 나와요? 50. 네, 50ml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답인 거죠? 요 문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정답은 3번. 자, 특강 강의에서 돕는 방법. 네, 그렇죠? 그거 말고도 지금 냈던 문제 말고도 여기서 문제를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봅시다 해서 복습을 잠깐 하는 거예요. 처방액은 따뜻하게 준비해주세요. 앉히거나 머리는 올려주세요. 그래서 뭐 앙화이로 똑바로 눕혀서 섭취할 수 있게 한다. 그것도 틀린 거고요. 영양액 주머니는 중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장보다 항상 높은 위치에 걸어두셔야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도 되고 네, 역류되는 걸 막아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위관 영양 하고 계신데 토하거나 총식증이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요? 그렇죠. 잠그고 나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식사하시고 나시면 반드시 상체는 눕혀주시고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해주세요. 높이는 자세는 반자위. 자, 비위관이 빠졌어요. 요양보호사 임의로 밀어넣거나 삽입하시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얼른 빠졌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잠그고 보고하세요. 위와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절해요. 아까 문항이 있었죠.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우리도 왜 갑자기 찬 거 먹으면 머리가 띵 하면서 막 그죠? 목이나 뭐 이런 데가 혈관이 막 숙취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왔네요. 분내 50cc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이제 약물 투여에 관한 내용이죠. 다음 중 물약 복용 시 주의점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뚜껑을 열어 뚜껑 안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유의해야 한다. 2번,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는다. 3번,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쥐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따른다. 4번, 병뚜껑을 씌우기 전에 종이 수건으로 입구를 닦는다. 5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1번입니다. 그쵸? 네, 잘못된 걸 찾으래잖아요. 자, 그럼 뚜껑을 열어 뚜껑의 안쪽이 바닥으로 가시면 안 되죠. 뚜껑의 안쪽에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위로 가게 놓으셔야 되잖아요. 위로. 그래야 세균의 감염을 줄일 수가 있어요. 항상 균은요, 바닥과 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바닥이 세균이 많은 거예요. 아래가 세균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뚜껑의 안쪽을 바닥으로 가게 하면 바닥에는 균들이 다 붙어버려요. 원래 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는 허리 아래는 오염지역, 허리 위는 무균지역. 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청결지역. 그래서 안쪽은 바닥이 아니라 위로 가게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위에 세균이 적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보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2번이에요. 이유를 물어봐요. 이유. 요즘 시험 문제는 이유가 대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네, 이유에 대해서 정리한 몇 개가 있었는데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습니다. 만약에 문제 유형을 바꿔서 왜요? 이렇게 이유를 물어요. 그럼 이유는 뭘까요? 네, 위아래에 뭐를 맞춰요? 농도죠, 농도. 네,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물약들은 전부 다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아래 농도가 더 진하단 말이에요. 사용하시기 전에 흔들어 섞어줘야 위아래 농도를 맞출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있어요. 여기 4번에 보시면 이것도 이유를 물을 거예요. 병뚜껑을 씌우기 전에 종이 수건으로 입구를 닦아줍니다. 왜요? 투입구에 입구 주변에 세균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뚜껑에 붙은 세균을 수건이든 휴지든 물론 간에 제거를 시켜 닦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도 조금 난이도를 상승시키거나 하게 되면 가끔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는 뭐가 되세요? 네, 이유가 되세입니다. 여기 공부하시면서 이유가 교과서에 나와 있던 내용들은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우리가 본강에서 특강에서 정리했던 부분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합니다. 사진도 있네요. 네,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량법에 따를 거예요. 중요한 건 눈높이. 눈높이에 눈금을 갖다 맞춰야지만 정확한 용량을 따를 수가 있어요. 이게 높거나 낮게 되면 이게 감이 조금씩 달라져요. 용량이요. 그 다음에 약병에 흔들어 섞습니다. 이유는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뚜껑을 닫기 전에 종이수건 입구를 닫습니다. 주변의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네, 6번입니다. 다음 중 안약과 안이연고 투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번, 안연고는 하부결막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놓는다. 3번,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도록 한다. 4번, 튜브를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닫고 뚜껑을 닫는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1번입니다. 그렇죠? 자, 안약과 안연고는 어디서 어디로 넣어야 돼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렇죠? 네, 왜요? 눈의 안쪽은 어디예요? 코방향. 바깥쪽은요? 귀방향. 네, 제가 본강에 설명드렸어요. 하부결막량 눈꺼풀 아래에 코방향 안쪽으로 구멍이 하나 있죠? 비루관. 그 안으로 노폐물이 들어가면 이거 막 타요. 비루, 코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노폐물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심하면 목도 가고 막 맛도 느껴지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 구멍으로 노폐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다 맞는 설명이죠. 네, 자, 다음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있죠. 네, 눈을 닦을 때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약을 투입할 때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가 하안검이잖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구멍으로 눈물샘 같은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향이 그림에 보시면 코 방향일 테고 여기가 귀 방향일 테고 그래서 닦을 때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렇죠? 투약을 하실 때, 그렇죠? 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항상 닦아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나왔듯이 하안검 아래에다가 네, 얼마 정도요? 위치는요. 네, 용액, 안약이 물로 대한 걸 떨어줄 때는 중앙이거나 외측으로 1, 2cm, 네, 중앙이나 외측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1, 2cm 높이에서. 그리고 물은 반드시 앞에 안약에 흘러가지 않게 좀 눌러주세요 하는 거고요. 연고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주세요 하는 거죠.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 대상자에게 귀약을 점적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점적한다. 2번,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내일을 자극해서 오심과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3번, 점적한 귀가 아래쪽으로 오도록 누워있도록 한다. 4번, 작은 솜을 하루 정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누웠다 제거한다. 5번, 마른 꺼즈로 대상자의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는다. 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귓바퀴를 후하방이 아니죠? 어떻게 가셔야 돼요? 후, 상방. 뒤로 당겨서 위로 올리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른은 아이보다 크니까 상을 쓰시고 아이는 하를 쓰세요. 오답은 항상 하일 거예요. 후하방. 그렇죠? 네, 그래서 성인은 후상방, 아이는 후하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 걸 묻으니까 후상방으로 갔어야 정답인 거고요. 3번은 점적한 귀가 아래쪽으로 약을 넣은 귀를 아래쪽으로 하면 안 되죠. 네, 어디로 가게 돼? 네, 우리가 귀에 약을 점적하려면 넣으려면 위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 가게 누워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4번은요. 작은 솜을 집어 넣을 거면, 삽입할 거면 네, 하루 정도? 아니죠. 그럼 얼마 넣어야 돼요? 15분에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빼주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 마른 꺼즈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이 닦는다. 왜 틀렸을까요? 마른 걸로 닦지 않아요, 교과서에. 네, 요런 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면봉. 정확한 건 면봉에다가 용액을 좀 묻혀가지고, 물기가 있어야 좀 잘 닦일 거예요. 그래서 면봉에다가 용액을 좀 묻혀서 닦아주도록 합니다. 네, 그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게 요즘 정리되었던 내용들이죠. 치료할 길을 어디로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려서 여기를 넣었으니까 그대로 누워 계신 거죠. 바꿔주는 게 아니라 밑으로만 흐를 거예요. 그다음 여기 있잖아요. 면봉에 용액을 묻혀, 네, 마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봉에 용액을 묻혀서 축축하게 해서 닦아주세요.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하거나 잠깐 동안 온수에 담궈주세요. 너무 차가우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방향은 귓바퀴를 그렇죠. 후상박. 네, 눌러줄 거예요. 5분 동안. 솜을 넣어줄 거예요. 15분에서 20분 동안.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강에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이제 배설도끼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자, 휠체어를 이용해서 화장실 이용 돕는 방법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마비가 없는 대상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힌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대상자 두 팔과 두 발을 모아준다. 3번, 휠체어 이동 중 바퀴나 팔걸이에 옷등이 끼거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4번, 대상자에게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네, 5번, 옮기는 동안 대상자가 다치지 않도록 휠체어 잠금 장치를 풀고 발받침대는 올려둔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5번입니다. 여기 잘못됐죠? 당연히 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고루루 굴러가죠? 네, 그러면 낙상 위험성이 있어요. 그 잠금장치는 항상 잠궈줘야죠. 잠궈라. 걸어놔라, 잠궈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나머지 방법들은요. 혹시 이제 기억에 나실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은 교과서에 상황이 두 상황이에요. 네, 그거 우리가 뒤에 요점 정리된 걸로 볼까요? 나머지 요 1, 2번만 좀 추려주시면 되고 3번, 4번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마비가 없는 대상자가 있고 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어떻게 좀 이 방법들을 달리할 수 있는 거냐. 자, 요점 정리 내용해 볼게요. 네, 여기 보세요. 자, 화장실 이용 돕기 할 때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어떻게 타고 가요? 요렇게 네, 잡고 가죠. 그러니까 편마비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편마비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건강한 쪽에다가 휠체어를 가져와서 침대 난간에 바짝 붙이던지 30에 45도 비스듬하게 띄워놓으면 그러면 본인이 잡고 타게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분이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갈 거예요? 안아 옮겨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각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없다 그랬죠? 이거 잘 구별하셔야겠어요. 각도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바짝 붙여서 네, 안고 이동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침상배설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자, 1번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기 밑에 네, 화장지를 깔고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는다. 2번 편안함을 느끼게 기저귀를 착용한다. 3번 대상자가 힘을 주기 쉽게 침상의 높이를 낮춰준다. 4번 골반 근육 운동을 시킨다. 5번 대상자가 원할 경우 손 가까이에 화장지와 호출배를 주고 같이 있어준다. 네, 자 그럼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1번이죠. 자, 2번이 잘못된 이유는 기저귀는 가능한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있고요. 교과서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힘을 주기 쉬우려면 침상의 높이를 낮춰주면 안 되죠. 침상의 높이를 올려줘서 복부가 좀 구부러지게 되면 면적을 좀 줄이게 되면 우리가 변이 마려울 때 배를 이렇게 쥐어짜잖아요. 쥐어잡고요. 네, 그럼 힘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골반 근육 운동은 여기 없어요. 골반 근육 운동은 요실금 치료에 대한 해당 운동이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네, 대상자가 원할 경우 손 가까이 화장지와 호출배를 줬어요. 그러면 같이 있을 이유가 없죠. 네, 화장지를 주고 호출배를 줬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밖에서 기다리셔야지. 네,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10번이에요. 시설장 등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탁하거나 뿌연 경우나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경우 2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의 소변이 나오는 경우 3번 소변의 색이 진하거나 소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 4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선홍빛이거나 검붉은 경우 5번 옅은 노란색 소변이 나오는 경우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5번입니다. 다 보고예요. 하나 빼고.
옅은 노란색, 연하고 노란색, 그쵸? 제가 요즘 정리할 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 외우는 게 더 빠릅니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네, 요거죠? 네, 다 보고하셔야 됩니다. 요거 빼고요. 옅은 노란색, 연하고 노란색, 그거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보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이동변기 사용도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2번 이동이 쉽도록 침대보다 이동변기를 낮게 한다. 3번 변기에 앉힌 후 발바닥은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번 변기는 불편한 쪽에 30에 45도 각도로 놓는다. 5번 사용 후 한쪽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도록 한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1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게고요? 이동이 쉽도록 침대보다 이동변기를 낮게가 아니라 높이를 어떻게 했어요? 같게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낙상률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3번은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가 아니라 닿아야 안정된 자세겠죠. 변기는 불편한 쪽에다 갖다 놓으시면 안 되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다 갖다 놔요? 건강한 쪽에다가. 그럼 사용 후 한쪽 팔걸이를 짚고 일어난다. 기울을 거예요. 낙상되세요. 그래서 한쪽이 아니라 잡으실 거면 양쪽 팔걸이를 다 균등하게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누워있는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에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정해진 교체 시간에만 갈아준다. 2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꽉 조여준다. 3번 마음이 상하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스스로 교환하도록 한다. 4번 일상적인 배뇨, 배변 시간에 기저귀를 자주 살펴본다. 5번 수시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의는 벗겨둔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4번입니다. 나머지 또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정해진 교체 시간에만 갈아준다. 안 되죠? 그렇죠? 네, 정해진 교체 시간. 정해진 교체 시간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확인하셔서 자주 살펴보셔서 배변 배뇨가 됐으면 바로바로 교환해 주셔야 되고요. 네, 기저귀를 꽉 쥐어준다.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교환하도록 한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절대 스스로는 안 되죠. 하의를 벗겨두면 네, 성적 학대예요. 네,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바로 13번 가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이 삽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번 소변 주머니는 소변이 가득 차면 비운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3번 도뇨관 유지를 위해서 침상 안전을 하도록 한다. 4번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연결관이 빠지면 물로 닦은 후 다시 연결한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2번입니다. 네, 나머지는 또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틀렸냐? 네, 1번에 가득 차면 비운다가 아니죠. 네, 몇 시간마다 비우셔야 돼요? 2-3시간마다. 어차피 유치도뇨관에 삽입하고 있나 삽입하고 있지 않나 사람의 소변은 다 2시간, 3시간마다 비워지게 돼 있어요. 그때 2-3시간마다 비워줘야 용량이 소변의 양이 적절하게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섞여버린 상태에서 갈아주면 내용물 확인이 안 되잖아요. 색깔도 봐야죠. 냄새도 봐야죠. 용량도 봐야죠. 그러니까 가득 차면 비우는 게 아니라 네, 또 막 하루에 8시간마다 비우면 다 틀려요. 무조건 2-3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도뇨관 유지를 위해 침상 안전을 하도록 한다. 아니죠. 흡연실 꾹꾹 자유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수분을 드셔야 되고요. 빠지면 어떻게 되세요? 잠그는 보고죠. 네, 뭐 닦고서 다시 연결한다. 감염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바로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입안 닦아내기의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은 1번 치아가 없는 대상자, 2번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 3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 4번 사례가 잘 드는 대상자, 5번 의식이 있는 대상자. 하나, 둘, 셋. 그럼요. 네, 이거 다 교재에 있는 거잖아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가 하는 거지 의식이 있는 대상자는 굳이 네, 치매를 닦아내기가 아니라 의식이 있는 대상자는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뭐 칫솔질 하든 뭐라든 그쪽 방법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개인위생. 다음 중 의치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전체 의치인 경우 위아래쪽 의치를 맞춰서 보관한다. 2번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보관 용기에 보관한다. 3번 의치 삽입 후에 구강 세정제로 입을 헹군다. 4번
윗니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 엄지가 입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한 번에 끼운다. 5번 아랫니는 검지가 입 안으로 향하게 해서 아래쪽으로 밀어넣는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3번입니다. 네. 왜 잘못됐을까요? 여기 하나만 보면 되겠죠. 삽입 후가 아니죠. 언제 하셔야 돼요? 삽입 전에. 삽입하시기 전에 네, 입이 좀 뻑뻑해요. 네, 윤활제 역할도 하면서 하시려면 삽입 전에 세정제를 헹구고 위치를 삽입해 주시면 좋아요.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잠자기 전에 위치를 빼서 보관하는 이유는 1번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2번 잇몸의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3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4번 색상의 변화를 막기 위해, 5번 위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정답은 하나, 둘, 셋, 2번입니다. 딱 떨어지죠. 잠자기 전에 빼는 건 잇몸의 압박 자극이고요. 얘도 묻는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변형을 막기 위해서. 그럼 얘는 물에 담가 보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요점 정리 내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항상 이유는 대세?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전에 빼는 이유는 압박자극을 해소하기 위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에 담가 보관하는 이유는, 세정제나 물에 담가 보관하는 이유는 변형을 막기 위한 거고. 아까 했어요. 삽입 전에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립을 헹궈주세요. 자, 뺄 때는 어디부터요? 윗니부터. 끼울 때도 어디부터요? 윗니부터. 그 순서도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을 깎을 때 올바른 모양은, 네, 그죠? 네, 저 앞이 손톱이에요. 뒤가 발톱이고요. 자, 그럼 1번, 둥근 모양, 둥근 모양. 2번, 둥근 모양, 일자 모양. 3번, 일자 모양, 일자 모양. 4번, 일자 모양, 둥근 모양. 5번, 삼각 모양, 둥근 모양. 네,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2번이죠? 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 네, 우리가 많이 한 거죠. 삼각 모양은 깎기도 힘들어요. 삼각 모양 이렇게 둥글게, 삼각 모양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내용은 요점 정리 내용에서 다시 확인할게요. 네, 요 그림에 이렇게 잘 붙잖아요. 잘. 손톱과 발톱 잘 내요. 네,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이 PPT로 그릴 수가 없어서 일단 글씨로 문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낼 거예요. 모의고사 출제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거 있죠. 네, 우리가 손발을 닦아주기 전에 대야에 담그셔야 됩니다. 대세 이유. 왜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아래 두 번째처럼 손톱이나 발톱이 파고들었거나 염증이나 감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보고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중 여성 회원부를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질, 요도, 항문. 2번 질, 항문, 요도. 3번 요도, 질, 항문. 4번 항문, 요도, 질. 그렇죠? 5번 항문, 질, 요도.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3번입니다. 이거 잘 낸다 그랬죠, 시험 문제. 네,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려드리는데 여자는 구멍이 3개예요, 이렇게. 네, 여기가 요도, 여기가 질, 여기가 항문. 네, 그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요 순서대로 닦아야 돼요. 왜냐면 항문이 제일 오염이 된 부분이니까 맨 마지막에. 항상 닦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도질 항문 순서도 맞고, 앞에서 뒤도 맞고, 위에서 아래도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순서에서 제일 많이 나는 시험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의 통목역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다리 순서로 옮겨 놓게 한다. 자, 2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3번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4번 욕조에서 나오기 전에 통 안에서 머리를 감긴다. 5번 목욕 후 따뜻한 우유 차 등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네,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4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잘못된 것만 찾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맞다는 거잖아요. 그럼 4번에서 잘못된 것은요? 욕조에서 나오기 전에 통 안에서 머리를 감는다. 아닐 텐데요, 교과서에. 네,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
욕조에서 나오게 해서 어디에 앉혀요? 목욕이죠. 네, 이런 것도 좀 난이도 있는 문제죠. 교과서 그대로. 우리 시험 문제는 외환고사 시험은요, 교과서 그대로 갖다 찍어 놓은 거예요. 교과서 그대로 있으면 정답, 교과서에서 내용 하나만 틀어주면 싹 다 오답. 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1번, 2번, 3번, 네, 이런 거는 네, 조금 주의 깊게 보셨을 거나 이런 4번의 내용들 그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교과서에서 말하는 손목욕은 네, 머리 감길 때는요. 네, 목욕의자 앉혀서 되도록이면 나와서 머리를 감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20번 문제입니다. 손목욕을 도울 때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씻기는 순서는 네. 자, 1번 팔, 몸통, 발, 다리, 회음부 2번 팔, 몸통, 회음부, 발, 다리 3번 회음부, 발, 다리, 팔, 몸통 4번 발, 다리, 회음부, 팔, 몸통 5번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5번이죠. 자, 일단 빨리 푸는 방법이요. 빨리 푸는 방법. 일단 2, 3, 4는 딱 네, 오답이에요. 네, 뭐를 보면 빨리 풀 수 있냐면 마지막은 항상 회음부. 통목욕이든 친목목욕이든 똑같죠? 네. 자, 그러면 두 개 갖고 고민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보나마나 일단 회음부가 앞쪽에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오답이 되는 거니까. 그럼 1번과 5번을 가지고 순서를 추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 순서가 좀 달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를 딱 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럼 분명히 틀려요. 교재에 딱 뭐라고 나오냐면 발. 밑으로 해서 위로 가죠. 다리, 팔, 몸통, 회음부. 네. 그래서 이 순서도 우리가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 중 침상목욕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눈, 코, 뺨, 입, 이마귀, 목의 순서로 닦는다. 2번 양쪽 상지는 팔 쪽에서 손목으로 닦는다. 그 다음에 3번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5번 양쪽 하지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얼굴 순서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가지고 외우세요. 주간반에 제가 맨날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걸 알았어요. 이 순서가 맞는지를 추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은 왜 틀렸어요? 말초에서 상지와 하지는 말초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어디가 말초예요? 손목이 말초죠? 그럼 손목에서 팔 쪽으로 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맞는 거죠. 여기 하지는 제대로 했잖아요. 발끝에 말지에서 허벅지로 갑니다. 배꼽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중심을 복부로 중심으로 닦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하면 오답 처리가 되는 거죠. 네. 네. 우역독기 침상목의 순서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눈, 코, 뺨, 입, 이마귀, 목의 순서로 세수를 마치면 상지는 말초의 중심이니까 손목에서 팔 쪽으로요. 하지도 말초의 중심이니까 발끝에서 허벅지 쪽이요.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입니다. 이유, 대세.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에서 둔부, 마지막은 해음부. 네, 다 같이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왼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힐 때 올바른 순서는 네, 1번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2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3번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4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5번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정답은 하나, 둘, 셋 안 나올 거예요. 네, 저도 바로 안 나와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요, 네, 우리가 정답을 찾는 방법을 설명하고 저랑 같이 볼게요, 바로. 네, 왜냐, 저도 바로 풀 수가 없어요. 머리가 연동이 안 돼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가 옷 갈아입을 때는요, 두 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이마, 입을 때는 마비쪽부터입니다. 자, 두 번째, 머리는 어디에 갑니까? 항상 가운데 갑니다. 요 두 개는 요렇게 문제에다 좀 쓰고 푸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저 썼어요. 그렇죠? 자, 그럼 뭐부터 하냐? 머리부터 찾읍시다. 네, 머리가 있는 게 몇 번에 있어요? 네, 2번과 4번이 있죠. 얘는 일단 X 치는 거야. 너 아니잖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머리가 가운데 있는 게 좁아졌어요. 둘 중에 하나로. 그럼 이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뭐를 찾으래요? 입힐 때.
입힐 때는 어디부터요? 마비 쪽부터. 문제 찾으면 되잖아요. 왼쪽 편마비가 있어요? 그러면 마비 쪽이 왼쪽이겠네요. 입을 때는 왼쪽 팔을 입고 머리를 입고 오른쪽 팔 입습니다. 정답은 2번. 어떠세요? 네, 문제 읽을 때 답이 바로 안 튀어나와요. 김 교수도 바로 풀 수 없어요. 네, 왜? 저도 머리는 연동이 빨리빨리 안 돼요. 대신에 김 교수가 손가락을 쓰니까 이렇게 정답이 바로 보이죠. 여러분 시험장 가서 제가 지금 푸는 대로 푸세요. 빨리 안 해도 돼요.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벌면 되니까. 그래서 저처럼 2개는 꼭 쓰세요. 입만 쓰시고 머리를 네, 가운데 써놓으시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저 푸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면서 정답도 같이 찾았습니다. 네, 다음 가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입마, 이럴 때 마비 쪽부터 합니다. 머리는 가운데입니다. 입던지, 벗던지 가운데입니다. 자, 수액은 머리와 같습니다. 가운데입니다.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힐 때는 마비 쪽부터인 거고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입니다. 머리와 수액은 가운데입니다. 얘만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뭘로 푼다고요? 네, 손가락으로 풉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정답입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다음은 침대 위에서 이동돕기 중 어떤 방법을 설명한 것인가? 네, 네모박스 안에 내용을 읽을게요. 두 사람이 침대 양편에 마주서서 한쪽 팔은 대상자 어깨와 등 밑을, 다른 쪽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해서 신호에 맞춰 두 사람이 동시에 대상자로 옮긴다. 1번 상체 일으키기, 2번 일으켜 세우기, 3번 침대에 걸터 앉히기, 4번 옆으로 돌려 눕히기, 5번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5번입니다. 네, 연상하세요. 그리면 되죠, 동작을요. 근데 정확하게 사실 더 정답을 가까이 쓰자면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가로치고 협조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하면 아주 정확한 정답이에요. 네, 자, 글씨로 쓰셔서 연상하시고 그림으로 찾으라 그러면 그 그림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2가지죠. 다음 문제 가기 전에 머리 쪽으로 이동할 때 2가지잖아요. 협조가 가능해요. 네, 어르신 보고 난간 잡기 하신 상태에서 요양보호사는 한쪽 손은 대퇴 아래, 나머지 한 손은 침상면. 신호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머리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지금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는 요 1번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네,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방법 중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는 이동하는 반대쪽에 선다. 2번 하체에서 상체 순서로 이동한다. 3번 대상자의 양손을 머리 위쪽으로 잡는다. 4번 상반신을 이동시킬 때는 어깨와 팔을 잡는다. 5번 하반신을 이동시킬 때는 허리와 엉덩이 밑에 손을 넣고 이동한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5번입니다. 자, 연상하세요.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가? 상체와 하체를 다 가져가는구나. 근데 무거워서 못 끌어가. 상체와 하체를 나눠서 2번에 끌고 가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요양보호사는 이동하고자 하는 반대쪽이 아니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야 되죠?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 잡아당기는 거기 때문에 하체에서 상체 순으로 가지 않아요. 상체 당기고 하체 당기고. 양손은 머리 위로 안 가요. 가슴 위로 보여지죠? 그 다음에 상반신을 이동시킬 때는 어깨와 팔을 잡는 게 아니죠. 네, 한 손은 목에서 겨드랑이로, 한 손은 허리,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럼 맞는 건 5번이네요. 그쵸? 네, 요거죠?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요 그림. 여부레이업 속에 이게 연상되셔야 돼요. 지금 다 설명했어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상반신 이동할 때 한 손은 목에서 겨드랑이, 한 손은 허리, 하반신 이동할 때 한 손은 허리, 한 손 엉덩이.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키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1번 양쪽 다리를 쭉 편다. 2번 두 다리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다. 네, 3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선다. 4번 먼저 건강한 쪽으로 돌아눕게 한다. 5번 건강한 손을 요양보호사의 목을 감싸 안는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4번입니다. 자, 그럼 왜 틀렸을까요? 1번 양쪽 다리를 쭉 펴지 않는데, 그죠? 약간 구부려요. 두 다리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다. 일으킬 때 떨어뜨릴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앉은 다음에 떨어뜨려야지. 네, 여기에 일으키는 방법 안에 두 다리를 밑으로 떨어뜨린다.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이 아니죠? 건강한 쪽에 서 계셔야죠. 5번에 건강한 손을 요양보호사 뭘 감싸는 게 아니라, 네, 바닥을 잡아줘, 바닥.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요거잖아요.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 일어나 앉추려면 이거 보세요. 대상자 공간한 쪽에 섭니다. 여기 섰잖아요. 양쪽 무릎은 피는 게 아니라 굽혔죠. 바로 못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반을 돌아 누워야 돼요. 어디가 위로 가게요? 마비측이 위로 가게 그림처럼 돌아 누우신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등과 어깨에 한 손을 받치시고 나머지 한 손은 넙다리 부분을 지지하시면서 이렇게 앉히는데 건강한 손 어떻게 하라고요? 짚고 어르신이 바닥을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내용을 글씨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림 그리는 연상 작업합시다.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의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고자 시도할 때 어느 부위에 골절이 예상되는가? 1번 넙다리뼈, 2번 손목, 3번 척추, 4번 서해부, 5번 발목. 정답은 하나, 둘, 셋, 1번. 당연히 1번이에요. 그쵸? 넙다리 어디에? 허벅지뼈. 거기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내셔도 넙다리 허벅지 찾으세요. 그러면 정답.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엎드린 자세는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 2번 앙하이는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3번 반자위는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4번 보기는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의 근육을 쉬게 할 때, 5번 측이는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1번이죠. 네, 이게 잘못됐어요. 식사 시나 위관 영양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자위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엎드린 자세는요? 엎드린 자세가 뭔데요? 복이잖아요. 복이나 엎드린 거나 똑같은데 지금 얘가 말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할 때 여러분한테 뭐를 외우시라고 했냐면 요 자세 4개 명칭을 외워주세요 그랬어요. 앙하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장을 쳐보면서 똑바로 있어요. 반자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90도 각도 내지는 45도 각도를 앉혀놓는 거예요. 보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한자죠, 한자. 측이는요, 옆으로 누워놓는 거예요. 그것만 잘 연동이 되셨어도요,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외워두세요 라고 하셨던 부분. 자, 그림으로 빨리 복습하겠습니다. 앙하이 요거예요. 반자위 요거예요. 네. 자, 복이 엎드렸어요. 요거예요. 네, 여기 하나 알아두셔야죠.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받쳐주는 건 허리의 앞꿈을 감소시키는 거고 발목 밑에 타월을 받치는 건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시는 거. 얘도 같이 외웁시다. 네, 시험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웠을 측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자세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도록 할게요. 자, 28번 가겠습니다. 대상자를 이동시킨 후 휠체어를 접는 올바른 순서는 가, 발 받침대를 올린다. 그쵸? 네, 라, 팔 거리를 접는다. 다, 시트를 들어 올린다. 라, 잠금 장치를 잠근다. 네. 자, 여기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답을 찾고 번호에서 찾을게요. 네. 자, 첫 번째. 잠금 장치를 잠근다. 1번. 네. 접는 거니까. 그쵸? 잠금 장치 접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발받침대를 올린다. 그쵸? 그 다음에 3번. 시트를 들어 올린다. 4번. 팔걸이를 접는다. 네. 그러면 라, 가,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나.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여기도 바로바로 안 나와요. 가라, 다나 읽어봐야 머릿속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보기에서 순서를 내가 추려놓고 가나다라 순서들 조합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3번. 이거죠? 휠체어를 접는 법, 휠체어를 펴는 법. 펴는 법은 3개예요. 개편되면서 책에 딱 3개가 나와 있는 거고 펴는 거는 4개가 있는 거고 아마도 내면 접는 법을 더 낼 거예요. 3개보다 4개가 더 헷갈리니까. 그래서 지금 접는 순서는 지금 보셨고 펼 때도 1번은 잠근장치, 2번은 팔걸이, 3번은 시트. 네, 잘 외워지지 않으셨으면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문턱으로 오를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지그재그로 올라간다. 네, 그 다음에 2번 뒤에서 휠체어를 지탱하면서 오른다. 3번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로 문턱을 오른다. 4번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오른다. 그 다음 5번 휠체어를 앞쪽으로 기울이고 뒷바퀴를 들어 문턱을 오른다. 네, 정답은 하나, 둘, 셋. 몇 번이에요? 4번. 연상하셔야죠. 네, 문턱을 올라가요. 문턱을.
문턱인데 지그재고? 지그재고 문턱 아니죠? 네, 어디예요? 경사로. 오르막길, 내리막길. 여기까지 1번 틀렸어요. 뒤에서 휠체어를 지탱하면서 오른다. 아니라니까요. 이건 이거죠. 네, 경사로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럼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문턱으로 오른다. 네, 지금 보시면 문턱으로 올라가는데 뒷바퀴를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문턱으로 오른다? 이거 좀 이상하죠? 네, 그림을 상상하시면 그림이 좀 안 맞잖아요, 내용하고요. 4번에 뒤쪽으로 일단 기울여서 뭐가 올라가야 돼요? 앞바퀴를 들어서 올라가신 상태에서 뒷바퀴가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얘도요, 천천히 연상하세요. 읽으면서 머릿속에 막 바로바로 안 들어와요. 좀 상상하셔야 돼. 아닌 것은 금방 쳐놓고요. 3번 읽으면서 그 모양이 맞나? 네, 4번, 5번 읽으면서 그 모양이 맞나? 이건 본인이 조금 천천히 연상을 하셔야 네, 우리가 정답이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복습하죠. 네, 여기죠? 이거잖아요. 문턱으로 올라가요. 뒤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앞바퀴를 들어서 올라갑니다. 네, 이게 지금 29번에 4번의 문항이었어요. 답안의 문항. 그럼 내려갈게요. 당연히 뒤로 돌려서. 어떻게 해요?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뒷바퀴를 뒤로 빼면서 앞바퀴가 따라 내려온다는 거죠. 네, 그림 연상하세요. 네, 오르막길을 갑니다. 이때 지그재그로 가시는 거죠. 지그재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면 압력을 분산할 수 있어요. 내려가요? 네, 당연히 뒤로 돌려서 여기도 지그재그로. 명보서 고개는 반드시 뒤로 갑니다. 자, 연상하세요. 자, 울퉁불퉁한 길을 갑니다. 어떻게 해요?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뭐로만요? 뒷바퀴 상태, 뒷바퀴만. 이유는 밀기가 힘들고 진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어떻게 가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옵니다. 연상하세요. 연상 안 되시면 네, 앞에 나오는 순서부터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상상하세요. 머릿속에 천천히. 그럼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시험장 가셔서도 천천히 연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빨리 읽는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반드시 연상으로 정답을 찾아주세요. 자, 30번입니다.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자,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와 각도를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40도 비스듬히 놓는다. 2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90도 직각으로 놓는다. 3번 대상자의 마비된 쪽으로 40도 비스듬히 놓는다. 4번 대상자의 마비된 쪽으로 90도 직각으로 놓는다. 5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침대와 나란하게 간격을 두고 놓는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그렇죠. 1번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싶었는데 이게 PPT로 그림 그리는 방법을 몰라요. 네,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막 여러 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아주 좀 시간이 촉박해서 글씨로 바꾸는 것 뿐인데요. 문제 두 개를 찾으래죠. 놓는 위치는 건강한 쪽. 건강한 쪽, 그쵸? 네, 그럼 얘는 다 오답이 일단. 조금 건강한 쪽이 맞으니까. 그럼 각도는요? 몇 도에서 몇 도예요? 30에서 45도 사이. 네. 그래서 건강한 쪽에 30에서 45도예요. 라고 했으면 틀렸고, 정답 1번이네요. 네. 요렇게 푸시면 정답이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이 그림으로 복습하는 거죠? 네. 우리 교과서 이렇게 있잖아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어느 쪽에다요? 건강한 쪽에다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비 쪽 갖다 놓으면 꼬꾸라져 넘어집니다. 기억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왼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 보행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번 왼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오른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왼쪽 다리 5번 왼쪽 다리 보행기 오른쪽 다리.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3번입니다. 얘도 또 손가락에 쓰기를 요청하는 거죠. 네. 우리가 보행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양쪽 다리가 다 불편한 경우가 있고 한쪽 다리가 불편한 경우가 있고 양쪽 다리가 다 불편하면 3박자 1, 2, 3 보행기 한쪽 다리 나머지 다리 그렇죠? 네, 한쪽 다리만 불편하다 1, 2, 두 박자 어떻게 가요? 보행기와 약한 다리가 가고 건강한 다리가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두 박자네요. 왼쪽 다리가 약하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다 틀렸어. 세 박자라서. 그럼 둘 중에 답이어야 돼요. 근데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같이 가세요. 네, 어디 갈게요? 왼쪽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따라가시면 오른쪽 다리. 그럼 3번이네요. 여기죠? 네.
같이 알아둡시다. 각도는 30도. 높이는 분부 높이. 네. 요거잖아요. 두 다리가 불편하다. 1, 2, 3 세 박자.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 1, 2 두 박자. 대신에 한쪽 다리가 불편할 때는 약한 다리가 먼저 나갑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올라가는 순서는 1번 오른발 왼발 지팡이, 2번 네, 오른발 지팡이 왼발, 네, 3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4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5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자, 네, 외우셨어요? 이제 못 외우시면 안 돼요. 문제 풀 수 없어요. 자, 지팡이를 짚고 계단 올라간대요. 네, 계단 올라가는 순서 외워봅시다. 첫 번째 지팡이가 가고 올라가니까, 두 번째 건강한 다리가 가고, 세 번째 마비된 다리가 갑니다. 써야죠, 이렇게. 저도 지금 쓰잖아요. 빨리빨리가 안 써져서 여기까지밖에 못 써요. 네, 그러면 1번에 지팡이라고 했으니까 오답 지어볼까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건강한 다리가 먼저 간다고 했으니까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니까 건강한 다리는 왼발이겠죠. 그 다음 마비된 다리가 오른쪽 다리죠. 네, 그럼 정답은 4번. 자,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김 교수는 항상 얘기해요. 손가락 좀 써주세요. 제발 이렇게. 손가락을 쓰는 순간 오답이 없어요. 머리로만 푸시면 오답 가요. 정말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순서를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답을 찾아서 정답을 찾는 걸로다가. 자, 그럼 순서 간단히 볼까요? 네, 여기 있잖아요. 올라갑니다.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다리. 내려갑니다. 또는 평지를 갑니다. 지팡이, 마비다리, 건강한 다리. 네, 확인하셨어요? 그림 꼭 확인하세요. 그림 한 장 그려주고 순서 추리세요. 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이 사람이 올라간 순서는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거 본인이 좀 해보세요. 네, 기억이 안 나시면 특강 강의에서 다시 돌려보게 하십니다. 자, 다음 33번입니다. 다음 중 가정에서 흡입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입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시행한다. 2번 대야의 물을 카테터를 비벼 씻는다. 3번 처치가 끝난 멸균 장갑은 소독 후 재사용한다. 4번 카테터 같은 고무 제품은 쟁반에 널어서 햇볕에 말린다. 5번 가래가 담긴 흡입병은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5번입니다. 나머지 다 틀렸다는 거예요. 1번 왜 틀렸을까요? 요양보호사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라서. 비벼 씻는다 맞아요. 대야에 물을 담아서 쓰시면 안 되죠. 흐르는 물에 씻으셔야지. 처치가 끝난 멸균장갑은 재사용하지 않아요. 폐기예요. 고무 제품은 햇빛에 널리면 쪼그라들어요. 그늘로 가셔야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중 요양급여로 구입이 가능한 복지용구는 1번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2번 수동침대 경사로, 3번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4번 배회감지기 경사로, 5번 요실금 팬티 욕창 예방 방석. 하나, 둘, 셋, 5번입니다. 외우세요. 구입과 대여가 나눠져 있어요. 저는 대여로 외워요. 8종. 네, 왜냐 비싸고 크고 무겁고 이게 대여 품목에 들어간 얘네 다 비싸고 크고 무겁고 장비예요. 그렇죠? 다음 장면에서 복습할게요. 자, 여기죠? 전 요걸 외워요. 둘 중에 하나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와 같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단,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와 구입이 둘 다 가능합니다. 그거 외에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다 큰 장비. 얘네들 비싼 거. 그렇죠?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대여품입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와, 네, 선생님들 긴 시간 동안 34번, 34개 푸느냐고 왜 쓰셨어요? 네. 근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다 가는 게 좀 단원별로 가는 게 중요해서 만약에 이 많은 문제를 다 풀기 힘드시면 두 번에 나눠서 보세요. 네, 그래서 앞부분에서 한 20문제 먼저 봐놓고 힘들다 그러면 네, 다음번에 또 20번부터 이어서 뒤에 문제를 또 풀어주시면 되니까. 근데 김 교수님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속 시원해요. 네,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은 좀 시간이 길어요. 네, 54분까지 갔네요. 어쨌든 이번 파트도 열심히 문제풀이 해주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